이미 대부분 다 제출을 했고요.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가 속히 진행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이 거액의 코인 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를 했죠. 자, 이런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최근 들어 입장을 연이어 바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배경이 뭔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언제쯤 이뤄질지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취재 바로 보시죠. 자,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명 권고의 배경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의 소명 태도 또 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 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정미영 최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저 결과에 대해서 권고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이 자문위원들은 일단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예. 또 그 국회의원들의 영향을 덜 받는 예, 그런 입장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저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약간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명을 하라고 하는데 예.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회에 불성실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예. 또 자료를 제출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 김남국 의원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진지하게 자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지금 그 자문위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거의 그걸 포기한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결국 자문위에서는 그 가장 중징계, 그 제명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저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거는 뭐 당연하다. 왜냐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된 걸로만 봐도 상임위에서 200회 이상 했다는 거잖아요. 코인 예. 거래를.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99억 정도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 정도 되면 국회의원 아닌 거잖아요. 코인 거래업자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첫 번째는 사실은 윤리위까지 갈 필요 없이 본인이 스스로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 않으니까 아하. 지금 드디어 윤리위에서 자문위에서는 이제 칼을 빼들었는데 예. 과연 이게 앞으로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심사하는 이 그렇겠죠. 과정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과연 제명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지금 누가 갖고 있냐면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거느리고 있는 그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벌써 바람을 잡고 있어요. 아하. 뭐냐면 마치 이재명 대표의 뜻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마치 이건 제명 안 될 것처럼 아하. 예, 이런 식으로 바람 잡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지금 두 눈 뜨고 보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일단 제가 볼 때는 김남국 의원 그 자문위에서 나온 내용에 따지면 어떤 99억 정도 그다음에 200여 회 정도로 했다라고 얘기하면 네. 계속 국민에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그런 관련해서 셈이 되죠. 근데 이제 제명 이런 건 이제 법률적인 사항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지만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책임 문제가 분명히 따른다. 예. 그러면 이건 본인이 결정한 문제라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상황이 나왔고 소위 자문위에서 제명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네네. 법률적인 절차로 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건과 별개로 진짜 이런 사안 자체가 제명에 처할 만한 사안인가는 따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그 제기된 내용이 소명 태도와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 정도 내용으로 국회의원, 그러니까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양형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이 일이 한 번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모든 의원들이 가상화폐를 갖다가 거래를 한 사람이 있으면 유사한 상황이 나오면 다 제명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또 논란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리 차원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일단 김남국 의원이 계속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네. 거짓말하는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대의해서 아. 정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본인에게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본인이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예. 법률적인 요건이나 투표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이 저는 스스로 타당한 결단하고 방법이라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심사 자문위는 이 김남국 의원의 불성실한 소명 태도 이거를 지적했거든요. 하지만 김남국 의원은 계속해서 이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지난 5월 발언 그리고 유재풍 자문위원장의 최근 입장도 함께 들어보시죠. 계좌 이체, 뭐 거래, 지갑, 주소 다 이런 것들 다 그런데 공개해주죠. 이렇게 제출해 제일 제가 답답했던 게 해명을 했는데 해명한 거를 또 해명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된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뭐 해왔던 이런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좀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혹시 그 김남국 의원님의 소명 태도가 이번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나중에 하시지 그냥. 글쎄요, 그건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이제 답변을 안 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유재풍 위원장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의원 국민께 송고하다고 하면서도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인지 의문스럽다. 제명 권고에 공개 반발을 했어요. 이런 태도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박성민 전 비서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뭐 형평성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네. 정확하게 제가 그 취지를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본인의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왔다면 저는 예. 본인이 좀 잦은 사퇴를 하는 결단을 좀 내려야 될 시점인데 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 그러니까요. 일관된 태도가 예. 좀 의문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마 추정컨대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지금 보면 11명의 의원들로부터 이제 코인 거래 내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인이 아직 사법적으로는 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코인 거래에 있어서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코인의 보유 사실만으로 본인이 이렇게 의원직 제명까지 가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보유한 사람이 지금 11명이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취지로 저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그게 얼마나 이제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인가 이 부분은 전 좀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이번에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보면 뭐 이해충돌 논란 소직, 예를 들면 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데 동참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상습적인 그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위반을 하고 있다. 예. 이런 이제 구체적인 근거와 동시에 이제 윤리위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12월 말에 집중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빗들어서 사실은 이것이 뭐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좀 피해서 네.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예.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김남국 의원께서 본인이 성실하게 소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배치되게 네네.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 자문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는 좀 말을 아끼는 것이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김남국 의원의 태도는 야 내가 그 이성만 의원이라든가 그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안 하는데 내가 뭐 코인 정도 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 본인 법률가시잖아요. 네. 국회의원이시기 전에 법률가시고 대학교 1학년에 법학 배울 때 불법에는 평등이 없다라는 법 격언부터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경찰에게 신호 위반으로 잡혔을 때 저 사람은 왜 안 잡아요 하면 그거 들어줍니까? 절대 안 들어주잖아요. 같은 예.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됐다 하더라도 본인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회를 그 국민들께서도 주셨고 국회 차원에서도 김남국 의원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윤리특위에서 바로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한번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가지고 네네. 당장 제명 논의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서 한 달, 두 달 벌써 끌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시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요.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국민들께 사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 윤리자문위에서 결과가 결국 나오니까 이거 공정성 시비를 갑자기 또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결국 김남국 의원은 본인은 절대로 잘못이 없다라는 생각이 아마 변함이 없을 거고요. 예. 뭐 자료 그 소명을 제대로 안 했다가 다 부차적인 문제고요. 이건 오히려 기회로 봐야지 이거 자체가 김남국 의원 시비 걸 건 아니거든요. 이미 김남국 의원을 상임위 자리에서 수차례 코인
투자를 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윤리를 상당 부분 상실한 겁니다. 예. 그 이미 상실한 것이고 예. 기회를 주면서 아니라면 한번 소명해봐라 했던 것인데 그걸 못 믿겠다고 하면 예. 김남국 의원 하루빨리 사퇴하시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지금 패널 분들께서 좀 비슷한 의견을 주고 계신데 그런데 민주당 친명계 지도부는 지금 김남국 의원을 좀 두둔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정의당에서도 김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신고한 다른 의원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11명 있다면서요. 네. 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좀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네. 판단에 대해서 네. 이거는 뭐 역사적 선례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김남국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책무에 임하기 바랍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주변 의원들의 이야기는 정의당은 김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 친명계 지도부에서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걸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진 사퇴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까? 아니 저는 일단은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국회의원은 더군다나 김남국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네. 그 시민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진 사퇴가 맞는데 네네.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할 사람인가요? 자진 사퇴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민주당이 지금 핵심은 민주당입니다.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할 텐데 이재명 대표가 결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아하니까 아까 지금 그 최고위원들 민주당 최고위원들 나와서 하는 얘기가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디에다 대고 지금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는지. 왜냐하면요.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 문제 가지고 제명한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200회가 넘죠. 네. 상임위 중에 예. 99억이잖아요. 그냥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11명하고 네. 비유해서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예.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뜻인 것 같아요. 미리 바람 잡는 거죠. 그 지도부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부결시키려고 김남국 의원을 또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요. 예.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자진 사퇴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계속 고민해봐야 된다 좀 이러는 분위기인데 그럼 자진 사퇴 두 분께서 같은 의견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왜 이제 김남국 의원이 잘못했는데 계속 이재명 당대표에게 문제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건 문제 본질이 달리 가는 거죠. 네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결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 제명권은 좀 달리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왜 지금까지 한 명밖에 제명을 못 시켰던 이유는 뭐냐면 국민이 선택한 선출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처리하는 부분들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하는 요건과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그 정도의 상황이 온다면 선출직의 무게, 국민의 선택권의 무게를 중시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가상화폐에 대한 신고 의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고 의무가 없는 사항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걸렸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얘기하고 있는 품위 유지와 청렴 의무에 위반된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기하고 있는 건데 예.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내부에서 앞으로 이런 정도의 사안이 나왔을 때 제명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국회의원 전원의 예를 들면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론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런 일이 있어서 국민들이 매우 화가 났으니 김남국에 대해서는 제명을 시켜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토론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의 공감대가 있다면 그 공감대를 가지고 제명 처리를 하게 되면 예.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의 행위들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정쟁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저는 이 선례가 좋은 선례로 남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에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 윤리위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 대해서 제명 권고했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세요? 윤리위가 적절하게 잘 판단할 겁니다. 김남국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잘못된 여기까지 하시죠.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가 속히 진행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당에 그 제명을 하라고 권고를 하시거나 의견을 통합하라고 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책임 정당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자, 저렇게 책임 있는 결정을 하리라고 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에서 제명되려면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 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석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최종 결정이 됩니다. 쉽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런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어렵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데 국민들께 너무 죄송한데 아까 아니 이런 일이 없었다. 제명은 다른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맞죠. 이런 일이 없었죠. 그 전에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 되는 분 계셨습니까? 주식 거래를 만약에 이 정도 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양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면 그래도 자진 사퇴를 했어요. 이 정도까지 끌고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되는 경우 김남국 의원, 민주당 의원이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전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박성민 전 비서관도 실질적으로 제명까지 가긴 어렵다 이렇게 보시죠?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요건 자체가 국회 본회의에서 200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의원직이 제명된 사례가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멈춰 있어요. 그 이후에는 사실 본회의에 올라간 경우도 있었지만 부결이 되거나 아니면 그 투표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자진 사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은 투표 결과가 부결로 모아지거나 아니면 그 전에 사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사실은 이 잣대가 보수적으로 작동을 하는 잣대이고 또 선출직 국회의원의 무게가 있는 만큼 좀 어렵게 다들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점에서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태로 만약에 본회의까지 투표를 하게 된다면 사실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 둘 다 저는 상처를 입게 되는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총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본인이 정치적인 재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정치적 재개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의원직을 몇 개월 더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정치 생명은 완전히 종결이 되는 일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감쌌다라는 이미지로부터 탈피하기가 어렵겠죠.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구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도 또는 살아남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그동안 국민들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고 본인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본인이 좀 빠르게 결단하는 게 가장 좋은 답이다 생각이 듭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자진 사퇴 얘기도 있습니다만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고 그다음에 표결을 할 경우에는 부결될 것이다. 많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 자진 사퇴는 안 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자진 사퇴하는 압박이 하루 이틀 있었던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윤리 자문위의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이 반기를 드는 상황에서 흔쾌히 사퇴를 한다.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태도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당내 벌어지는 어떤 분란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돈봉투 사건과 관련돼서도 모든 의원들이 그냥 탈당하면서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짊어지는 정치적 무게감을 다 덜었고요. 김남국 의원 역시 그냥 탈당하면서 본인이 어떤 이 코인 리스크에 대해서 한 발자국 벗겨나고 이재명 대표는 당내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관을 할 겁니다. 근데 몇몇 의원들이 나와서 벌써부터 김남국 의원의 제명 아직은 섣부른 것 같습니다. 검토해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방관한 사이에 민주당 내 강성 특히 이제 팬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김남국 의원의 편을 들어줘서 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8일 저희 TV조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런 취지로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사실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전 부지사 옥중 편지를 통해서 입장을 또다시 바꿨어요. 자, 그런데 이 사이에 TV조선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수도권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나서
만나서 당이 돕겠다 이 의향을 전달했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취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비영 최고, 지금 이 순서대로 벌어지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 일단은 그 검찰에서 진술할 때. 네. 는 사실 오픈된 공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볼 땐 CCTV는 아마 찍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예. 실토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지금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방북 요청을 했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니까요. 돈을 요청한 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예. 근데 검찰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돈 요청한 것도 맞고 그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한 것도 맞다. 이게 지금 검찰에서 확보된 검찰에서 한 얘기겠죠. 예. 그러면 이화영 전 지사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모든 증거가 다 나와서 본인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실토할 수밖에 없겠구나 인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일단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본인이 코너에 몰리고 저는 보세요. 김성태 씨가 불고요. 쌍방울 회장. 예. 이화영 씨가 불어버리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구속입니다. 이 정도 건이면. 그러니까 예측하기를 법조인들이.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니까 TV조선 단독 보도가 뭐냐면 예. 그 사이에 뭔가 작업한 게 아니냐라고 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죠. 드디어 무슨 뭐 자기 측근을 보내가지고 이화영 전 지사 측근하고 만나가지고 뭔가 뭐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화영 전 지사는 뭐냐면 말을 또 바꿉니다. 예. 예, 그러면서 무슨 옥중 편지인지 뭔지 이런 거 써서 지금 언론에 보도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검찰이 바보는 아니니까요. 그 전에 확보된 진술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 핵심은 이재명 대표 네. 그 측근이 만났다는 게 사실이라면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지사에게 작업을 한 거죠. 실토를 막으려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화영 전 지사 입장이 계속해서 뒤집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 어제 TV조선이 단독 보도처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의원과 만난 게 좀 변수가 됐을 가능성도 있지 다 않을까요? 추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그렇죠. 추정으로 지금 좀 인신 구석까지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예. 가장 중요한 건 이화영 전 의원의 진술 내용이에요. 계속 지금 검찰발로 나왔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진술 내용을 확인한 게 아니고요. 검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만약 재판이 열린다고 했을 때 재판부가 가장 중시하는 건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진술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번에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내용이 나온 거예요. 네네네. 본인이 마지막 한 얘기, 최종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요청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2019년 7월달 필리핀에서 우연히 북측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방북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갖다가 즉흥적으로 건넸고 그 건넨 과정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측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 좀 도와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전 그렇다면 검찰발 흘러나왔던 내용도 제가 볼 때 좀 유사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얘기한 거죠. 방북에 대해서는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건 대납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지금 혼재돼서 나왔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인 문제는 이화영 의원의 진술이다. 이 진술, 그러니까 본인이 한 내용도 진술을 갖다 엎게 되면 그냥 그 마지막 진술이 예를 들면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가 좀 추정할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내놓고 그다음에 그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다는 얘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지 검찰에서 나왔다고 게 다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측면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이 자필 옥중 편지, 이 악독한 검찰 압박에 대한 정면 돌파 선언이다. 이 조작 수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흐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검찰 발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걸 보면 진술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이 사전 인지 여부, 그러니까 이 대북 송금 관련한 관여 여부를 빨리 찾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 동안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수사나 진술을 받았지만 제대로 그 마지막 퍼즐을 찾지 못했던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이재명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최소 뭐 3-4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여기서 청탁에 관한 증거나 정황은 못 찾았다라는 게 중론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화영 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사전에 보고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이 바뀌게 되면 사실 이화영 전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주범이었다가 공범으로 바뀌면서 형량이 낮아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미 사전에 다 인지하고 있었고 사실상 공모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전 지사의 진술이 바뀐다면 검찰은 마지막 퍼즐을 맞춘 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검찰발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 전 지사의 아내분이 이제 민주당으로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됩니다. 편원서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남편이 지금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고 검찰의 이제 협박에 못 이겨 좀 진술을 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바꿨다. 그러니까 외압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이 전 지사가 상당한 압박을 받아서 진술을 바꿨고 이것이 사실관계 근거에서 바뀌었다기보다 일종의 심리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좀 강한 입장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섭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 삼는 것이 이제 진술이 바뀌다 보니까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격 포인트를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검찰발이다.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다라고 해서 이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못 믿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요새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데 그 이화영 전 지사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그냥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심지어 위축을 느껴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KBS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정원 문건과 관련된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증언들을 같이 제시하니까 그제서야 입장 선회를 좀 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검찰발로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들을 이화영 전 지사에게 보여준 것이고 이화영 전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했다고 했을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진술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되겠지만 진술 자체를 못 믿겠으니까 이건 무조건 검찰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이화영 전 지사에게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아니면 재판에서 아니면 또 검찰 안에서 얘기한 것이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인지는 이제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하겠죠. 이제 이 전 부지사 오는 25일 자신의 재판에서 법정 증언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증언 어떻게 나오냐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판가름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변곡점이죠, 여기가. 그 본인 재판에서 이제 얘기할 때 아마 증언대에 서지는 않을 것 같고요. 피고인이니까 그냥 피고인 진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핵심은 뭐냐면 이 정도 되면 이화영 전 지사가 무슨 말을 해도 재판부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증거 판단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화영 전 지사 진술 말고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쌍방울 부회장 있죠. 박모 씨. 그 사람도 이미 다 진술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실토를 다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국정원 자료 있잖아요. 지금 증거는 차고 넘쳐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가 뭐 이렇게 말하든 뭐 옥중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든 그건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뭐 검찰이 압박을 했다, 억압을 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변호인들이 다 동석해요.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을 합니다. 검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억압과 뭐가 있었다면 변호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아마 난리 치겠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는 또 신작 소설이 나온다면서 스토리도 엉망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화영 부지사가 정진상 실장 요청으로 대표님 방북 추진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데 아마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방북 비용 보고받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계속 저런 입장이거든요. 이 대표는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검찰이 소설을 쓴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 이재명 대표는 소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소설이 굉장히 좀 구체적이에요. 이게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표가 막 말씀하시는 것처럼 판타지 소설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에 근거한 소설이어도 사실에 근거한 소설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특히 이제 쌍방울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약간 선회했었거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쌍방울과 본인의 관계는 속옷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예. 또 입장을 조금 바꾸셨어요. 김성태 회장이랑 통화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예. 술자리에서 뭐 바꿔서 전화한 기억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또 입장을 조금 선회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계속 소설의 창작거리를 빌미를 주시면서 네네.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있었던 일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냥 예. 단순한 행정부지사가 아니라 평화부지사로서 예. 굉장히 독특한 대북 정책을 다루는 부지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남의 나라 얘기처럼 그냥 소설처럼 치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지난 13일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정당한 영장에만 포기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이 청구된다면 민주당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인데 글쎄요. 정당한 영장.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요? 예. 뭐 당연하겠죠. 만약에 영장 청구가 오게 되면 예. 현행법상 어차피 법원이 국회에다가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내용을 보겠죠. 국회의원들 개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겠죠. 기본적으로. 정당한지 아닌지를 그렇죠. 판단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예. 검찰이 이런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강압적인 수사야 아니면 정당한 수사야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판단까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또 이거는요. 예. 아직까지요. 지금 예를 들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예. 이재명 당대표의 영장 청구 얘기까지 나오는 건 너무 안 나간 얘기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그 주체라고 하는 이화영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자기의 진술 내용을 밖에다 내보내서 그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또 그다음에 직접 가장 가까운 부인이 강압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면 법원에서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진술 당사자와 예. 그다음 진술 당사자의 부인이 그 상황에서 호소한 내용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검찰의 내용이 맞을 수도 있을 수 있고 예, 네. 그다음에 이화영 전 의원이 말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재판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추정할 수는 없고 만약에 영장 청구를 한다면 전 그런 거죠. 그 검찰에서요 회기 아닐 때 영장 청구하시면 돼요. 이 수사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근데 굳이 회기일 때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기가 아닐 때 영장 청구하시고 민주당은 회기를 계속 연장하지 말고 쉴 때 쉬고 그럼 제가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이 내용 가지고 티격태격 정쟁화하는 건 오히려 좀 국민을 더 피곤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검찰한테 요청하겠습니다. 회기 예. 아닐 때 영장 청구할 내용이 있으면 청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전 최고께서는 이 정당한 영장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하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에 대한 영장을 자기가 심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약간 웃기는 얘기잖아요. 예. 결론은 뭐냐?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예,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아주 교묘하게 또 속이는 얘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핵심은 뭐냐? 아까 말씀하셨는데 회기 아닐 때, 저도 진짜 검찰에서 회기 아닐 때 그 영장 청구해 주길 바래요. 예. 그러면 회기 아닐 때 했을 때 민주당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아주 또 막 어떻게 하고 방탄하려고 또 회기를 열겠죠.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회기 아닐 때 해서 이번에 그 법원 판사 앞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 이번 건은요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의 구속영장 청구하면 예.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또 회기를 연장하고 뭐 또 아마 수를 쓸 겁니다. 아니 하나만 확인할게요. 예를 들면요 범죄 혐의자가 영장을 검토하게 한 게 헌법에 있는 불체포 특권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헌법에서 국회의원들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검찰이 요청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검토하라고 이걸 만든 거예요. 아니 포기하겠다면서요. 지금 헌법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포기하겠다면서요. 헌법 개정안을 내세요. 예. 헌법에 있는 내용을 어머, 갖다가 세상에. 아니 잠시만요.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개정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패스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나온 건데 예. 왜 그렇게 하냐고 비판하시게 되면 헌법에 대해서 아니, 얘기하시는 그럼 거죠.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불체포 특권을 하기로 했으면 네. 하고 가서 판사한테 가서 받아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뭐 구속되는 게 아니고 판사 앞에 가서 그걸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왜 정당하다는 거를 민주당이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회기 중에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예요. 법원이 물어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뭘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국회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물어보면 민주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네네. 이재명 당대표 나가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그렇게 안 할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좀 지켜보시자. 앞으로 발생하지 않은 건데. 알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국민들도 그렇고 국민의힘들도 그렇고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못 믿겠다라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당대표 체제 이후에 민주당은 줄곧 윤석열 검찰의 부당한 야당 탄압이라고 모든 검찰 수사를 정의를 해놨어요. 답을 정해놓고 영장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모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그 체포동의안에서 다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은 이게 검찰의 무도한 수사이고 한동훈 장관의 뭐 도발이고 이런저런 이유 되면서 다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정당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정당할까요? 이걸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헌법을 바꾸기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뭐 임시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뭐 우회해서 법안을 제출한 얼마든지 방법은 있는데 방법에 대한 제시를 하지 않고 정당한 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과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기엔 이미 수석 대변인이 나서서 이제 우리가 회기를 더 연장하거나 뭐 지금까지처럼 추가적으로 공백 없이 회기를 열지 않겠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이미 국민들께 약속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뭐 혁신위의 제안이 있기 전부터 이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 얘기를 한 만큼 저는 국민의힘에서 뭐 설왕설래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영장 날라오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 변화를 저희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지켜보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박성민 비서관도 얘기했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초등학교 교사에게 국회의원 가족이 갑질을 했다. 이런 취지의 글이 올라왔고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로 글을 올렸다고 알려진 이 여성, 해당 의원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자, 저기 김종욱 교수께서 보시기에 사과를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사과만 하고 나니까 피해 본 사람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이걸 매우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한번 나오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에 처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치명타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뭐 한기호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이 가짜 뉴스를 얘기했던 사람을 또 선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전 법률적 조치를 통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이 가짜 뉴스를 얘기한 사람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처벌이 두려우니까 와서 이제 선처를 요청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온라인 같은 곳에 올려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엄격한 법률적인 잣대,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조치들을 국회 내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다음에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 본인 결정에 따라서 뭐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피해를 갖다가 어떤 뭐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본인은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시면 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글을 직접 본 사람은 3만 명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 3선 국회의원이 여당 소속이라고 발언한 또 방송인이 있습니다. 김어준 씨인데 의혹이 또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사과도 안 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씨의 논란의 발언과 또 국민의힘의 입장 함께 들어보시죠.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곧 실명이 나오겠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제 깜빡했네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다고 제가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못 들은 분 있을까 봐 다시 정정합니다. 이거는 추가 취재를 통해서 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취합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대표가 허위 선동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씨의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만큼은 절대로 봐주지 말고 법
법적인 책임이 무엇인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처음이 아니긴 해요. 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봐줄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이번에 그 선처를 부탁하시는 그 분도 어떻게 보면 김어준 씨하고 같이 이렇게 엮여진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이 사건 자체가 전체적으로 볼 때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선처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김어준 씨도 이번에는 법적인 책임이 뭔지 본인도 알아야 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지켜보시고 계시니까 좀 이제 앞으로 이런 허위 사실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입장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씻을 수 없는 이 후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이번에 아마 좀 제대로 된 선처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마 한기호 의원의 뜻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이제 민주당이 언론을 대상으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면서 가짜 뉴스를 엄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유튜브라든지 지금 이번 논란이 됐던 발언들이 다 커뮤니티나 유튜브 같은 데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법과 제도로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례를 남기고 다시는 어떤 익명 뒤에 숨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선처를 좀 정확하게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대다수가 아마 비슷한 입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성민 최고께서는 보시기에 이런 그 뭐 한기호 의원 피해는 계속 있는 상태고요. 김어준 씨는 글쎄 지적을 많이 됐었는데도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건 잘못하신 거죠. 근데 뭐 사실 뭐 김어준 씨와 저희가 뭐 일심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책임을 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또 구독자도 많은 만큼 본인의 이제 방송에서 좀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한 번 더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한기호 의원의 법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SNS 상에서는 그 한기호 의원의 얼굴이 확산되기도 하고 이런 피해가 사실 아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엄벌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